오늘 뉴욕에서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축하하는 다채로운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법원 앞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가 건립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민자 추방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시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타운 정부가 LG 신사업 건립 고도 제한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처음 전파한 세인트 패트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각종 퍼레이드와 축제 행사가 열렸는데요. 뉴욕에서도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축하하는 다채로운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맨하튼 5번가를 봄을 알리는 초록색 물결로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퍼레이드가 펼쳐진 맨하튼.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전통악기 연주와 다양한 춤을 곁들인 퍼레이드를 지켜보기 위해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세인트 패트릭 데이는 성 패트릭을 기리는 아일랜드의 축제일로 5세기경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전파한 패트릭 성인의 죽음을 기리는 날입니다. 뉴욕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퍼레이드는 올해로 253번째를 맞았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오늘 퍼레이드에 불참했습니다. 축제 조직위원회가 동성애 찬성 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허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기 때문에 뉴욕시장으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맥주 회사들의 후원 중단도 이어졌습니다. 하이네켄은 그동안 후원해왔던 뉴욕시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퍼레이드를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후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버겐 카운티 법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건립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과 유광훈 뉴저지 한인 회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앞에 헌화합니다. 미 정부가 세운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이날은 이곳 뉴저지 버겐 카운티 법원 앞에 기림비가 세워진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림비 건립을 주도한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은 일본군에 의해 인권을 무참히 짓밟힌 여성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o honor the people, but also to remember so that it never happens again. We will have this every year. For as long as I'm county executive, I assure you, we will have this ceremony every year so that the world does not forget and that we never have this situation again. 참석한 한인사회 인사들도 위안부 피해자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후세들에게의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 기림비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일단 이 기림비가 앞으로도 더욱더 이 커뮤니티의 인권의 문제, 특히 여성 인권의 문제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1주년을 행사하면서 여기 모인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어떻게 교육의 장으로 만들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만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기림비 건립 직후 이곳을 방문했던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는 행사 추진위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와 장례를 수경케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림비 앞에서 내일 죽어도 좋다고 울었습니다. 하늘에 갈 수 있는 이메일이 없어서 이 전경을 하늘로 보내줄 수가 없어서 한탄하였지요. 좋고 밝은 날 다시 뵙기를 바라며 일본군 피해자 이용선 배. 한편 지난해 기림비를 건립하면서 지속적인 기림비 관리와 기념 행사 등을 위해 한인사회에서 출범한 기림비 추진위원회는 건립 직후 부딪힌 기금 문제와 회원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 이에 일각에선 여러 곳에 기림비를 세우는 것보다 한인사회 단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한데 뭉치지 못하고
계속 이어서 기린비를 이어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컴포트 우먼을 위한 우리 위안부들을 위한 생각이라면 진정성을 보이고 나의 편향된 시견을 과감히 버릴 줄 알면서 의견을 토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 대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취임 후 지난 5년간 약 20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했기 때문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생이별을 겪고 있는 이민자 가정의 문제를 우려하며 추방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3일 3명의 연방의회 히스패닉 코커스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현재 추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다 인도적으로 법을 집행할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구테레즈 하원 의원은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부가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체청년 추방류의 수혜자의 부모들에 대한 추방 유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지만 불체자의 전면적 추방 유예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적고 가족 생이별 방지라는 명분도 내세울 수 있는 불체청년 추방류의 수혜자의 부모들로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보센터는 최근 부모가 추방돼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시민권자 어린이가 5천 명을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지난 14일에도 추방류의 행정명령 등의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민개혁법안의 하원 처리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의 대결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안이 비상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2주년을 맞고 있음에도 별도의 취업비자 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도입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호응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는 캠페인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사이트에 참여한 전국 한인은 22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 맹 의원과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의 선거구에서 각각 39명, 23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0명 미만에 그쳤습니다.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은 지난해 4월 공화당의 피터 로스캄 의원이 상정했으며 연간 15,000개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2년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추진되어 온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는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이 즉시 별도의 취업비자를 할당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싱가포르와 칠레는 미국과 FTA 체결 직후 각각 연간 5,400개와 1,4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별도로 할당받았고 호주는 연간 1,500개의 E3 비자를 보장받았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와 주미 한국 대사관은 올해 안으로 전용 취업 비자를 도입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는 현재 44명의 하원 의원이 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인 사회의 호응이 적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에 건립하려는 LG 신사옥을 놓고 환경을 해친다 또는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등 의견이 팽팽한데요. 타운 정부가 고도 제한을 변경하면서까지 승인한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주민 2명과 환경단체들은 잉그루드 클립스 타운 의회가 LG 신사옥을 위해 고도 제한을 변경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잉그루드 클립스 계획조정위원회는 LG 신사옥 건립 부지의 고도 제한이 35피트에서 143피트로 변경된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도 변경 당시 타운 정부의 플래너가 과거 LG 측과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운 정부 측은 새로운 플래너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타운 조정위원회는 35피트 이하로 제한된 부지에 143피트 높이의 건물 신축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타운 주민들은 조닝위원회가 고층 빌딩을 승인할 권리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타운 의회는 같은 해 10월 LG전자 신사옥이 건설되는 실반 애비뉴 인근의 고도 제한을 변경하는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이후 뉴저지주 법원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환경단체 측이 항소를 제기해 법정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계획조정위원회의 재검토 보고서는 다음 달 30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국인데 아메리칸 음식을 찾아 멀리 가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인종이 모여 사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한인 밀집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인지 미국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퀸즈 플로싱 머레이힐 쇼핑몰 인근 아이헙과 맥도날드가 문을 닫았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지난 14일 아이헙 건물과 맥도날드 건물에 매각 소식을 전하면서 주민들이 아메리칸 음식을 먹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조명했습니다. 노던 블루바드 선상 155가에 위치한 아이헙은 지난 1월 한인이 매입해 쇼핑몰로 개발 중입니다. 같은 달 머레이힐 쇼핑몰 내 맥도날드도 한인이 매입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유명 생고기 전문 식당 체인 종로상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 지역 주민은 주변에 아메리칸 음식을 먹을 곳이 없다며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도 맥도날드가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제는 맥도날드를 먹기 위해 멀리까지 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지난 14년 동안 플로싱의 아시안 아메리칸 인구가 58% 증가하면서 나머지 인종은 오히려 27%가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성업 중인 식당은 주로 한식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특징으로 차이점을 존중하는 뉴욕시의 특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 돼도 그만이지만 가지고 있는 동안 희망을 준다고 하죠. 메가밀리언 복권의 잭팟 당첨금이 4억 달러로 치솟으면서 복권의 열기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메가밀리언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1등 잭팟 당첨금은 4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미 복권 사상 7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오는 18일 추첨이 예정된 메가밀리언 잭팟 상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4억 달러 당첨금을 현금 일시불로 받을 경우는 2억 2,78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미 복권 사상 가장 큰 잭팟 당첨금은 지난 2012년 3월 메가밀리언 복권에서 터진 6억 5,600만 달러였으며 당시 3명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이 로또 열풍에 휩싸인 것은 무엇보다 1등 당첨을 어렵게 한 메가밀리언 회사 측의 상술에 힘입은 바 크다는 분석입니다. 메가밀리언 1등 추첨은 기본 5개와 메가볼 1개 등 6개 숫자를 맞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회사 측은 지난 10월부터 기본 숫자를 56개에서 75개로 늘리고 메가볼 숫자는 46개에서 15개로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금 수령자는 많아졌지만 1등 당첨 확률은 1억 7,600만 분의 1에서 2억 5,900만 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로또 매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